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테디뉴스의 테디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게 해줄 다양한 뉴스 소식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길, 이 여행 산업이 활짝 기지개를 켜고 있다 라는 기사입니다. 뉴스 기사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이 완화되면서 국내 항공업계가 중단했던 국제선, 하늘길을 속속 재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하와이행 노선을 19개월 만에 운항을 재개하였고요. 아시아나 방콕 노선 증편, 10월 국제선 항공권 판매 전월 대비 134% 급증했다고 합니다. 134%, 제가 넣은 그 주식이 올라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두 번째 뉴스는 좁아지는 하늘길, 대구 김포 노선 결국 폐지된다 입니다. 진에어가 최근 대구 김포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공항 위상 추락 및 역할 감소 우려 쏟아진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티웨이항공의 경우에는 대구 노선을 거점으로 해서 다양한 노선을 운항하고 있고요. 실제로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대구발 베이스를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구에 많은 여행객들의 수요가 있지만 국내선에서는 그 수요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하여 아무래도 진에어도 노선을 폐지하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KTX SRT가 철도 노선이 사실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잘 돼 있고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국내선이 어떤 많은 높은 수요를 끌고 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뉴스는 인천국제공항 4차 산업 신기술 도입으로 항공사고를 막는 미래형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항공사고를 예방하고 항행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한 미래형 원격 관제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AI, 증강현실 AR, 디지털 트윈 등 4차 산업기술이 접목된 통합관제소 ICWP, Integrated Controller Work 포지션 구현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것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천공항의 안정성이 대폭 상향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실제로 항공산업에서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이 안전성, 이 부분에 대한 대폭 업그레이드가 기대되는 뉴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항공사에서도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 훈련을 구축할 것 같고요. 많은 항공과에서도 이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스킬과 기술, 지식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항공이 1년 8개월 만에 관광 목적 괌 노선 운항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로 운항을 중단한 지 1년 8개월 만에 인천 괌 노선의 관광 목적의 부정기 운항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주항공은 SNS 이벤트와 해당 노선 탑승객들을 위한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요, 이스타항공 뉴스입니다. 회생 채권 규모 줄여서 변제율 높였다. 3.7%에서 4.5%. 자, 채권 상환을 위한 주식회사 성정의 인수대금 700억 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회생 채권 규모가 작아지면서 개별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인수대금 700억 원 중 공익채권 변제 등을 한 뒤 남은 158억 원을 회생 채권 변제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타항공의 부채 위험성이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뉴스입니다. 싱가포르 노선 3회에서 5회 증편한다라는 뉴스이고요. 두 번째 트래블 버블 여행지 싱가포르 노선 증편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에어프레미아도 싱가포르 노선을 국제선 첫 운항 노선 계획을 하고 있죠. 다음 뉴스는 위드 코로나 효과 국제선 운항 속속 재개하는 항공사들입니다.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스에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시드니, 호놀룰루, 괌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고요. 제주항공이 방콕, 에어서울, 괌 등 LCC도 운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 체결 확대로 휴양지 탑승객이 적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실제로 노선의 탑승 수요가 178%가 늘었다라고 기사에는 나와 있었는데요. 100%가 넘는 수치라서 굉장히 커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여행을 가는 인원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이 수치만 보고 정말 많이 늘었다라고 하기에는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건 이전보다 수요가 굉장히 높아졌고 이에 대한 공급도 따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자, 다음은 김해공항 괌 사이판 운항을 허가했다라는 거고요. 11월부터 지방공항에서도 국제선 운항이 가능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매주 주말마다 부산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국제선에 불이 켜진 것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이 노선이 운항되게 되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여러 국제선 노선들이 좀 활개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 요소수 수송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화물기 투입 추진. 자, 중국발 요소수 품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를 활용해서 요소수 수송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화물차를 운용하는 그런 여러 사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화물기 운용에 강점을 두고 있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FSC 두 항공사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 책임에도 가담하고 어떤 기업으로서 매출 향상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참 좋은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기쁜 소식인데요. 티웨이 항공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ATO 인가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객실승무원 훈련 과정이 이달 2일부터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훈련기관 Aviation Training Organization 인가를 획득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항공사 안에서 자체적으로 완벽한 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회사 내부에서 모든 것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죠. 티웨이 항공도 이런 부분에 이제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항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서비스, 외항사의 어떤 서비스, 그리고 작은 항공사들의 어떤 서비스 안전 교육도 이곳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를 했다라고 신뢰를 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티웨이 항공 항공훈련센터는 비상탈출 슬라이드, 화재 진압실, 응급처치 실습실 이외에도 객실 승무원 훈련 교관들 또한 응급처치 항공보안 위험물 CRM 등 전문 강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실제로 승무원들도 이곳에서 완벽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대형 항공기죠. A330-300 도입에 앞서서 해당 기종의 슬라이드와 도어 트레이너 등 훈련 시설을 구축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이를 통해서 티웨이 항공은 2022년도에는 여러분들 신입 객실 승무원을 채용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요. A330이 빨리 도입되길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은 승무원 꿈꾼다면 반드시 필요한 스펙과 면접 준비를 만들어 두시길 적극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티웨이 항공이 항공사 위탁교육이나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항공안전 훈련 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아시아나항공이 무역협회와 항공운송 지원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10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무역협회와의 코로나19 중소기업 항공운송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른 최초의 화물 정용 여객기는 인천 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오는 23일 운항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12월에는 7일과 21일 2회를 운항하게 된다고 합니다. 김광석 아시아나항공 부사장, 김광석 가수 연말연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스타항공 뉴스 다시 나왔고요. 운항 재개 시동, 법원 회생 개회관 인가 결정. 자, 실업 상태에 놓였었던 항공사 직원 500여 명의 일자리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스타항공이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사태부터 시작해서 일본발 불매운동 한 대 더 맞고 결정적으로는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설상가상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었죠. 하지만 내년 2월쯤에는 국내선 비행기를 재취항할 계획이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737-800 여객기 2대 외에 한 대를 추가로 빌려서 총 3대를 띄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실제 지금 이스타항공에 남아있는 객실 승무원이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존의 직원들이 부른다 하더라도 그들에겐 많은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엄청 많은 수가 본래 회사로 돌아오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신입 객실 승무원에 대한 기회로 저는 조금 확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항공 3분기 영업이익 작년 대비 5,671% 증가, 4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항공주들의 어떤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여러분들 항공사 실적은 잘 나오는 곳들이 있죠.
주의 깊게 한번 여러분들 치킨값이라도 벌어보실 수 있기를, 절대 추천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한번 보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영업이익 4천억 원을 넘어선 것은 2016년 3분기 이후 5년 만이라고 합니다. 자, 한국공항공사가요 지방공항 국제선 재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고요, 단계적으로 재개될 7개 지방공항 국제노선 재개를 위한 전방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모객 활동 지원을 위한 리스타트 인센티브를 시행한다고 하고요, 공항별 노선, 복항 행사와 이벤트, 공항 공사 홈페이지, SNS 채널을 이용해서 다양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국제선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자, 진에어도 위드 코로나의 괌노선 증편 코타키나발루를 운항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해공항에서는 최초로 유럽 장거리 노선 부산 헬싱키 노선을 내년에 띄운다라고 합니다. 김해공항 최초 유럽 장거리 노선 부산 헬싱키 노선이 내년 3월에 첫 운항을 한다라고 하고요. 이 항공사는 유럽의 핀에어입니다. 22년 3월 말부터 취항을 한다라고 밝혔고요. 에어버스 350 최신 기종이죠. 투입이 예정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의 영업 매출 흑자 달성에 이어서요, 아시아나항공 또한 3분기 영업이익 1,603억, 전년 대비 2,680%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베트남 경쟁당국 기업 결합 승인 받았다라고 16일 날 밝혀졌고요. 베트남 산업통상부에 따르면요, 승인 결정문을 통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을 베트남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며 향후 베트남 경제법 규정을 준수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조금 더 인수 합병에 대한 찬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순항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조금 안타까운 소식은요, 화물 호조에 이어서 대형 항공사는 선방했지만 LCC 항공사의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이어지면서 매출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 항공사는 화물 운송 경쟁력에 힘입어 3, 4분기 선방한 방면 LCC들은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던 일본 동남아 노선의 여객 수요가 아직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카페가 항공기로 변신, 에어서울 커피빈과 맞손을 잡았다. 자, 커피빈 코리아와 함께 커피 앤 트립 프로모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광화문점에서요, 에어서울 비행기 콘셉트로 꾸미고 기내 모습을 카페 형식으로 재현해서 에어서울 커피빈 라운지를 16일 오픈했다고 밝혔고요. 저도 한번 시간이 되면 꼭 가보고 싶습니다. 자, 보잉 737 맥스 운항 금지가 해제된다. 22일부터 국내 영공 통과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안전성에 문제 없다라는 확답을 받았고요. 자, 국내 공항 이착륙이 허용됐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잉 737 맥스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에티오피아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부터 문제가 되었고요. 국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이 실제 맥스기를 도입하고 있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었죠. 그리고 많은 항공사들이 줄줄이 계약해뒀던 것을 해지하게 됐었는데,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잉 737 맥스기가 전 세계적으로 운용이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항공 화물 영업이 시작되고 ESC 그룹과 화물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ESC 그룹은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글로벌 화물 항공사 총판 전문 업체로 세계 50개국 167개 지점을 운영하며 연간 화물 120만 톤을 수송하고 있는 세계 1위 업체라고 하고요. 에어프레미아가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매출 향상에 박차를 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로 에어프레미아 채용을 기다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번 에어프레미아 채용은 내년 상반기 예상하고 있고요. 항공기 도입이 계속해서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면 3월에서 4월 정도를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어프레미아 대표이사의 유명섭 전 제주항공 본부장님이 자리를 하셨다고 하네요. 사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뉴 스탠다드를 통해서 항공사의 어떤 굉장히 두각을 드러낼 만한 발전이 있었죠. 에어프레미아의 좋은 어떤 역량과 경험을 가진 우리 본부장님이 새롭게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에어프레미아의 힘찬 도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혁신에 어울리는 항공사로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객은 66% 늘었지만 항공업계 고유가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분들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국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할인해주는 제도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유가가 오른다라는 것은 항공업계에 고스란히 타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서 티켓 가격을 조율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고, 얼른 이 유가가 안정이 되어서 항공업계의 티켓 가격이나 우리 고객들이 느끼는 그 부담도 조금 줄어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좀 가장 최근 소식이죠. 살아나나 했더니 또 변이, 오미크론. 항공업계 심리 위축 우려의 울상이다 라고 합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항공업계에 조금 찬물이 끼얹어진 상태이고요. 세계적인 국경 봉쇄를 우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델타 바이러스가 확산했을 때만큼 항공 수요가 급격하게는 하지만 고꾸라지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고, 저 또한 그 의견에 동참합니다. 이미 우리가 여행의 맛을 봐버렸거든요. 자유의 맛을 봤는데 이걸 원천적으로 봉쇄했을 때는요,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여행 항공주가 직격탄을 맞아서 제주항공이 5% 급락을 했는데요. 이외에도 많은 항공사들이 주가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위기가 기회다라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대별로 약 한 달간의 뉴스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번 테디 뉴스에 이어서 이번에도 굉장히 항공산업의 오미크론 제외하고는 모든 게 긍정적이고 좋은 뉴스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자, 2022년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뜻깊은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후반에 혹은 30대 직전에 있는 분들은요, 22년도에 승무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걸고 올인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신입생들, 졸업 예정자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꿈꿨지만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딜레이된 여러분들에게는 22년은 여러분들에게 면죄부를 씌워줄 수 있는 그 시기 기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반드시 잡아서 원하는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테디 뉴스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